네, 안녕하세요. 스승희 네, 씨. 안녕하세요. 네, 부끄러운 척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아닙니다. 메릴랜드 주에 계신 거죠? 네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아, 그 하스피럴 이름은 비밀인가요? 어떤 학교 이름이요? 일하고 있는, 하스피털 그 아, 병원 이름은 비밀인가요?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어, 자, 일단 저희가 고등학교로 한번 백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합스를 나왔죠? 2015년부터 2018년, 2015년에 입학해서 2018년에 졸업을 했는데, 저희가 고3 때 이제, 카운셀링 받고 이제 대학을 정하잖아요. 네네. 그때 영국 대학, 고3 초반에 영국 대학 생각이 있었었나요? 고3 초반에는 사실 없었고, 저는 원래 저희 그 과정,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보통 미국 대학교 지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5월 달 정도에 이제 어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이제 영국 의대를 간 선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네. 그러면 나도 한번 영국 의대도 적어봐야겠다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급하게 이제 뭐 영국 의사 적성 시험인 UKCAT도 봤었고 IELTS도 여름에 봐서 이제 그 해 10월에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의대는 확고했었던 건가요? 고3 때부터? 의대를 가야겠다? 저는 의대에 그 당시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는 원래 의공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의공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 대학교나 홍콩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의공학과로 지원을 했었는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지원을 했었는데, 음, 제가 그 당시에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던 과중에 많은 의공학자들이 사실 공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학을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공부한 정도여서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 그러면 나는 의학을 공부를 먼저 하고 의공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 의대도 지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영국 쪽은 거의 다 의대로 지원을 했던 건가요? 영국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통일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 5개까지 최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의대 네. 같은 경우에는 4군데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래서 마지막 5군데는 이제 저는 의공학과를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네 음. 군데는 이제 의대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다 써봤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네 군데는 어디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영국에서 의대를 재학하고 있는 선배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랑 음, 에딘버러 대학교랑 음, 그리고 맨체스터랑 버밍엄 음.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사실 버밍엄 이제 인터뷰는 다 이제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인터뷰는 없어서 에딘버러는 이제 무조건 자소서랑 이제 뭐 시험 정석으로 이제 뽑히는 거여서 에딘버러 빼고 3군데 인터뷰를 주는 곳에선 다 인터뷰를 봤었는데 이제 음. 결과는 이제 버밍엄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죠. 에딘버러는 원래 인터뷰가 없었나요? 네, 에딘버러는 인터뷰, 원래 인터뷰가 없고 이제 자소서로 이제 뽑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밍엄 준비할 때 그 영국 어떤 게 필요하나요? 영국 의대 지원할 때. 어, 영국 의대를 지원을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국 의사 적성 시험인 UKCAT이라고 불리는 시험이고 하나가 있고요. 어허.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UCAS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험 네. 여름 시즌에만 칠 수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7, 음. 8월 때만 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여름 지원 시즌에 이걸 친 거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5, 6월쯤에 영국을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험이 7, 8월이어서 그때 시험을 한번 쳤었는데 이 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IQ 시험에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음.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시험 형식이 어떤지 알고 네. 그러면 사실
SAT나 영국 시스템인 IB나 뭐 어허. A레벨 한 친구들은 사실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투자를 안 해도 괜찮은 시험이어서 이제 아, 저같이 급하게 지원한 사람들한테도 괜찮았던 것 같았고요. 네. 또 이제 KCAT 말고도 저 같은 경우는 AP 성적을 냈었고, 네. AP 이제 바이오캠 그리고 뭐 다른 과목들이 필수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피직스도 어 있었나요? AP 저는 피직? 피직스 있었는데 와. 피직스가 필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화학 성분이 바이오캠은 하나씩 필수? 있고 바이오캠은 필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과 과목 뭐 칼큘러스여도 되고 뭐 음. 피직스여도 되고 뭐 그걸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음. 그리고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했는데 저 같은 네. 경우는 홍콩 대학교 입학할 때 퍼스널 네. 스테이트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거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지원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ELTS 점수가 필요해요. SAT 토플은 점수를 안 아니고요. 받아주고 토플도 안 받아주고 IELTS만 점수를 받아서 IELTS 네. 점수를 봤는데 IELTS가 토플보다 더 쉽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아, SAT 한 친구들이라면 별 무리 네.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승희는. 아, 영어는 어떻게 그 중학교 때 일반 중학교 나오신 거죠? 그냥 네, 일반 저는 중학교 일반 나오시고. 부산에 있는 일반 중학교 나왔어요. 네, 혹시 어렸을 네. 때 저는 해외에서 어렸을 약간 영어 때, 공부 네, 한 어렸을 때 적이? 한 1년 정도 이제 가족 다 같이 이제 음, 미국 와서 살았던데, 그때 이제 배웠던 영어, 좀 늘었던 영어를 이제 한국 와서 잘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UK 그때 보셨었고, AP 성적은 IB 대신 AP로 지원이 가능했던 건가요? IB 대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고등학교 후배 친구들이 연락 와서 조금 알아본 결과로 네. AP 점수를 안 받아주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는 이제 매년 바뀌니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적으셨다고 했는데, 약간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셨었나요? 퍼스널 어, 스테이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1,500자로 이제 한국어로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데 제 자소서 같은 경우, 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정말 한국 자기소개서처럼 제가 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한 뒤에 이제 영국에서 지원한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우연히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저 음,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음. 오히려 본인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의 스토리, 성장 스토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죠, 그죠. 성장 의사가 스토리. 되고 싶었는지? 네. 음, 네네. 그런데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쓴 것 음, 같더라고요. 음, IELTS 보셨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10월에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 결과는 언제 받았나요? 인터뷰 보러 오라. 영국으로 보러 갔었던 건가요? 버밍엄으로? 그 당시에 버밍엄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세인트 앤드류스랑 맨체스터도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아, 면접 결과는 다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왔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때 면접 인터뷰 보러 오라고 했을 때 이제 어, 날짜를 잘 조정해서 한 번에 세 군데를 다 보고 오자 음, 해서 이제 1월 말 정도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때 인터뷰 본 거를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인터뷰 본 학교가 어딘가요? 저는 이제 북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인터뷰를 먼저 봤었고요. 네. 세인트 앤드류스에서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인터뷰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의대 인터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MI라고 불리는 Multiple Mini 인터뷰가 있고 음, 두 번째는 패널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Multiple Mini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테이션이 7개 정도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제 면접 보는 인터뷰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음, 10분씩 한 스테이션에서 다른 면접자랑 면접을 보고 공이 오, 울리면 나와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션 가서 이렇게 보는 형식이 이제 MMI 형식이고요. 신기한 면접 패널, 형태네요. 네네, 그죠. 자, 7개 방이 패널 있어요. 7개의 방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일단은 인터뷰가 M&I가 있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널 인터뷰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면접 형태인데 음, 이제 면접관이 2명 또는 3명이 앉아 있고 그분들과 이제 1대 3으로 또는 1대 2로 뭐 30분,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형태도 있어요. 음, 자,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 M&I 인터뷰라는 거는 7개 스테이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네네. 스테이션에서 한 10분씩 면접을 보나요? 네네. 한 10분씩 이제 바깥에 면접하는 방 밖에 이제 프롬프트가 적혀 있어요. 어떤 으흠, 거에 대해서 물어볼지.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1, 2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추가 질문도 들어오는 형식이에요. 어떤 프롬프트예요? 이제 스테이션이 좀 다양해서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음, 이식을 할 수 있는 간이 한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음, 뭐 임산부, 뭐 알코올 음, 중독, 어린 아이, 뭐 음, 친구가 있을 때 누구한테 주고 싶냐 뭐 이런 음. 프롬프트가 있고 1분 동안 이제 생각을 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면접관이랑 이제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제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이게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연습을 어, 했어서 아마 아, 그 형식에 맞게 답을 그 당시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M&I 인터뷰라는 그 약간 예시 문제들이 있나요? 프롬프트가? 네, 예시 문제도 아, 있고 책도 되게 잘 나와 있어. 그 어, 아마존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인터뷰 책이 있어서 네. 그 책 사서 언니랑 같이 집에서 연습했었어요. 진짜요? 어. 그 두 번째 패널 인터뷰는 1대3, 1대2라고 했는데 30분에서 1시간. 이거는 약간 어떤 인터뷰 종류였나요? 사실 어떤 저 걸 물어봤어요? 같은 경우에는 새 대학교 다 MMI 형식을 띄고 있어서 저는 패널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음. 알기로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데는 패널 인터뷰를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약간 그렇게 진행하는 거군요. 그죠? 아. 그럼 버밍엄 인터뷰 보고 나서 버밍엄 '아 붙겠다.' 싶었었나요? 해외에서요? 네. 사실 이제 버밍엄이 제일 마지막 인터뷰여서 좀 제일 잘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셋 중에서. 인터뷰도 보면서 느는군요. 네, 인터뷰는 네, 보면서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인터뷰를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뷰하면서 그게 많이 느니까. 음. 왜 버밍엄 제일 가고 싶었어요? 사실 버밍엄을 제일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는 맨체스터를 제일 가고 싶었어요. 네. 맨체스터 의대 그 인터뷰를 봤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뭐 맨체스터가 그 당시에 저한테는 버밍엄보다 더 익숙한 맨체스터는 이제 들어본 이름이고 버밍엄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어서 이제 맨체스터 가고 싶다 했는데 맨체스터에 안타깝게 이제 붙지 않아서 이제 버밍엄에 간 것이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뭐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결과였던. 음. 음. 자 이제 인터뷰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제 영국 대학교는 보통 3 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대는 5 년인 것 같아요, 네, 영국은. 네. 그러면 언제 입학을 하신 거죠? 2018 년에 하셨나요? 2018년 이제 10월에 입학을 해서
네. 작년인 이제 2023년 7월에 졸업을 했죠. 아, 그러면 영국 학기 시작은 10월인가요? 영국 학기 시작은 10월이에요. 네, 학부는 다. 음, 근데 이제 음. 나중에 실습을 하는 3학년 때부터는 학기가 이제 좀 더 일찍 시작하죠. 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딱 입학을 하고 나서 언제 약간 그 자기 의사도 약간 특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음, 눈, 뭐 음, 이비인후과, 피부과 네. 언제 정하나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인턴을 2년, 영국은 인턴이 2년인데 2년을 한 뒤에 정하게 돼요. 음. 그래서 사실 다양한 과를 이제 실습을 돌면서 체험을 하긴 하지만 실습을 돌긴 하지만 정하지는 않고요. 의대 다니면서 보통 아. 실습 돌면서 나는 이런 과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과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실습 기간인 건가요? 졸업하고 나서? 아니죠. 저는 이제 영국에 있었다면 그랬겠지만 이제 네. 저는 이제 영국을 떠나서 네. 미국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바로 의대를 졸업한 뒤에 레지던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우. 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5년 생활했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왜 영국에서 안 하고 미국으로 왔는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영국이 아닌 미국을 택한 이유는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냥 일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 저는 학문적인 연구도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클리니컬한 워크를 하면서도 리서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음. 그게 조금 보장이 되는 곳이 미국이기도 하고 또 사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어, 그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신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로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네. 트레이닝 자체도 미국이 영국보다 훨씬 짧아요. 그런 점들이 다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국에는 이제 뭐 6년 있으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지만 뭐 그 이외에는 이제 뭐 가족도 없고 음. 아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제 음. 미국에서는 이제 친척들도 있고 음. 어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고 뭐 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미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2023년 7 월에 의대를 졸업을 했잖아요. 네네. 만약에 영국에 남아 있었다면 이제 어 영국에서는 인턴 2 년을 하고 병원에서 인턴 2 년을 하고 맞나요? 이제 인턴 1년 차가 끝나고 있는 상태겠죠. 졸업을 하면?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제 졸업을 했고 그럼 네. 인턴 1년이 이제 올해 7월에 끝나는 거고 7월 말에 아. 끝나는 거고 인턴 2년 차가 이제 내년 7월에 끝나는 거죠. 7월 음. 말. 그러면 이 영국에서는 인턴 2 년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턴을 하면서 자기 과를 정해요? 그죠, 그죠. 보통 그렇게 하죠. 정하고 나서 나는 눈 안과로 가야겠다." 예를 들어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턴 2년 차에 자기 병원을 개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인턴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의사로서 갖춰야 될 베이직한 그런 걸 받았다는 거지. 이제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각각 그 스페셜티에 대한 전공의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 이제 레지던시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는. 아. 그렇구나. 근데 미국은 영국에서 졸업하셨잖아요. 영국에서 네, 졸업하고 미국은 바로 레지던시인가요? 인턴 그죠. 없이? 전혀 없이, 네. 음. 그래서 레지던트 아까 그래서 클리닉을 돌고 있다고 하셨 네네네. 네네, 그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언제 전문의 자격증 쓰는 전문의 그 생각이 있나요? 그죠. 지금 전공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티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과마다 다른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internal medicine 같은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음. 3년 트레이닝이어서 3년 3 년? 레지던트,
네, 레지던트 음.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음. 따로 시험 같은 건 없나요? 시험이 있어요. 네, 3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 시험 봐야 되는데, 음. 네, 시험 봐야 되죠. 3년 시험 보면 이제 의사 자격증 나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나오나요? 의사 자격증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을 하면 의사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어, 의사 자격증만 가지고 제가 나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야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전문 음. 그 과를 이제 전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 졸업과 동시에 의사 자격증이 나오는군요. 이제 이것도 나라마다 다른데 음. 이게 조금 이게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졸업하자마자 의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년 인턴을 해야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임시 자격증이죠. 면허증. 그러면 승희는 지금 임시 자격증 아니에요? 인턴 1년 안 했으니까? 인턴을 1년을 안 했으니까 저는 영국 면허는 임시 면허증인데 이제 음. 미국에 와서 레지던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 면허가 있는 거죠. 우와. 네. 그럼 미국 면허는 의사 자격증 면허인가요? 전문의는 아니고? 그죠, 그죠. 전문의는 아직 음, 아니고 전문의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레지던트 트레이닝 하면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겠군요. 아, 그러면 임시 자격증 가지고 영국에서 진찰하면 어떻게 돼요? 진료하면? 제가 개인으로 진찰을 못하죠. 그러니까 음. 제가 뭐 개업을 하거나 할 수 없고 이제 그 임시 면허증 자체가 이제 병원에서 인턴으로 된다라는. 음, 그러면 이제, 어, UOB 버밍엄 대학교 5년 생활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대 과정이잖아요. 5년 생활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의사 자격증 의사가 되는 준비를 거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5년 중에서 첫 2년은 어 한국으로 치면 뭐 예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과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론을 많이 배워요. 이제 physiology라고 하는 이제 음. 어떻게 우리 몸이 작동하고 왜 음. 어떤 약이 사용되고 뭐 이런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첫 2년이고요. 해부학도 그때 배우고 그때 이제 와, 액션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학교를 가는 대신에 대학교를 가는 대신에 매일 실습을 가요, 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환자도 보고 뭐 진찰도 하고 뭐 수술방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양한 와, 게 돼요. 네. 어, 네. 그런 5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저 수술방 들어가 보고 싶어요. 수술방, 수술방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요? 진짜 의사 음. 선생님이 이 수술 작업하는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같이 보고 거기서 이제 보조도 많이 하고 사실. 네. 그래서 네. 선생님 그러면 막 제 장 이런 거 막 꼬매주고 막 이거 봉합 가능한가요? 저는 원래 외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바뀐 경우여서 저는 수술방에 되게 자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꼬매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뭐 네. 내시경이 아니라 복강경 카메라 드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수술 보조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걸 예전에는 하고 싶었었어요. 저 아프면 이제 저 꼬매주셔야 됩니다. 아, 아, 원할지 모르겠는데. 이현이가. 아, 근데 왜 외과에서 많이 보셨는데 미국에 와서 내과 쪽으로 좀 준비를 한 거예요? 외과가 좀 긴가요? 시간이? 뭐, 길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긴 이런 시간적인 것 때문보다는 사실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 사실 미국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제가 과를 선택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수술 같은 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쟁률이 심하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과 같은, 그러니까 제너럴 서저리 같은 경우에 4년 레지던시인데 음. 1년만 뽑아주고 나머지 3년은 또 새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년인데. 4년인데 응, 여기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레지던트 1년 차를 인턴이라고 응, 불러요. 네. 과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일을 배우는 단계고 조금 더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턴이라고 부르는데 응, 4년 과정 중에서 1년만 계약을 시켜주고 응, 이걸 preliminary라고 부르는 1년만 계약을 시켜주고 응, 나머지 3년을 트레이닝을 마치기 위해서는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지원 과정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장점이 내가 이 병원이 망하면 안 되면 다른 병원에 2, 3년, 4년 차를 해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응,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이게 응, 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런 거에 저는 이런 리스크 거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서 뭐 내과에서도 이렇게 프로시저가 많은 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내과로 변경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 대학병원에 지원하는 시스템인가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병원에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라 상관없이? 졸업한 나라 상관없이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병원 의대 졸업장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나라 상관없이 병원에 레지던시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병원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도 뭐 호주에서도 호주 병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마다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음.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음. 자기가 뭐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또 음.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비자가 음. 필요하면 두 가지 비자로 많이 오는데 뭐 음. J1 비자도 있고 H1B 비자도 있는데 음음. 뭐 이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찾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아. 음, 음. 스폰서가 필요하군요.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군요. 그죠, 그죠. 음. 근데 사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점은 이제 J1B 비자, J1B래. J1 비자를 그 스폰서를 다 해줘요. 음. 그런데도 어떤 병원에서는 J1 비자 안 해주겠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병원이 technically 스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음. ECFMG라고 외국인 의사들 협회 같은 음. 데서 음. 협회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기서 이제 스폰서를 해주는 건데 음. 어떤 병원은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 병원에 합격을 해서 이제 가게 됐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나요?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으니까, 21일까지였, 6월 21일이 이제 첫 출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이. 어. 그 인터뷰 같은 것도 막 봤나요? 인터뷰 봤죠. 네, 인터뷰를. 음. 병원은 많이 지원하셨었나요? 그 레지던스. 사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200개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병원들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H1B 비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음. H1B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60군데 정도 지원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지 60 군데 지원을 해서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합격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한 사람당 하나밖에 합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랭킹하고 병원에서도 지원자들을 다 랭킹을 해서 한 사람당 하나밖에 합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영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게 나오나요, 영국은? 영국은 이제 10년 일하면 나와요. 근데 음. 영국 의대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 비자 같은 걸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영국은 음.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냥 졸업하고 그냥 비자 받고 그 비자로 그냥 10년 일하면 바로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어서 사실 영국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나는 한국 시민인데 어떡하지? 라는 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거기서 꾸준히 일을 하면 뭐
시민권이랑 뭐 영주권이랑 시민권은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영국 대학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어 어 한국 대학 생활은 해 보신 적 없잖아요. 네네, 없죠. 맞죠? 혹시 교환 학생이나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영국 의대는 교환 학생이라는 교환 학기 이런 그런 개념은 없는데 음. 엘렉티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엘렉티브는 음. 뭐냐면 모든 의대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의대가 하는 건데 음음. 어, 자기가 원하는 과를 음. 원하는 곳에서 뭐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도는 거예요. 원하는 병원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4학년 때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마이애미랑 미국 시카고 가서 이제 총 6주 정도 돌았었고요. 네. 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이애미 어디요? 플로리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네, 그죠?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병원 일하고 비치에서 놀고. 그죠? 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영국 음식 맛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저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사실 영국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는 이제 음. 뭐 인도 음식도 많이 먹고 중동 음.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은 좋았나요? 사람들은 네 좋았죠. 뭐 이제 주변에. 뭐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음. 공부가 많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러니까 한국 의대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공부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음. 많은데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량이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이제 한국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살아남았다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국 뭔가 의대는 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시험 음. 기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면 사실 저는 여행도 많이 다녔었고 학교 다니면서 놀러도 많이 다녔었고 그랬는데 사실 시험 기간에는 공부 좀 하고 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영국 5 년을 무사히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졸업하면 따로 뭐 시험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의사 임시 자격증이나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제 파이널즈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죠. 이제 의대 졸업 시험을 보죠. 네, 그 파이널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제가 졸업하는 연도까지 아니, 그 전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었어요. 의사 자격 시험을. 그런데 제가 졸업하는 연도 이제에 시범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걸 시범을 시작했냐면 전국 단위로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하자.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졸업하는 연도부터 이제 시범을 시작했었어요. 네. 졸업 시험은 쉽게 통과하셨나요? 사실 졸업 시험보다는 4학년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어가지고 졸업 시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미국 그 USMLE 시험을 본 상태여서 음. 그 USMLE 시험에 비해서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건 이제 USMLE라는 US Medical Licensing Exam인데 어허. 이거를 봐야지 미국 병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건 미국 의대생들의 미국 시험인 거죠. 의사 시험인 거죠. 졸업 시험 같은 거죠. 잠깐만요. 승희 시험 보는 거 즐기는 것 같은데요? 아, USLA 얘가 좀 빡센가요? USMLE가 정말 힘들어요. 시험 자체가 이제 시험이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는데 스텝 와우. 1이 8시간 시험이 네? Really? 스텝 2가 9시간 What? 스텝 3는 진짜? 8시간이 이틀 연속으로 있어요. 연속은 아니고 이틀 시험이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나 길게 무슨 수술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집중력이랑 정신력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고 준비 과정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 시험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승희 준비하는 이거 게. 혼자 준비했어요? 보통 다 혼자 준비하죠. 혼자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좀 네 명이서 스터디 그룹을 했었어요. 줌으로. 그래서
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고 서로 동기부여하고 뭐 그런 스터디 그룹을 했었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스텝 1 8시간 보는 거 일단 스텝 1부터 8시간 동안 뭐 해요? 뭐 봐요? 이제 MCQ를 보는데 음. MCQ가 이제 한 블럭당 40문제가 있어요. 뭐 어허. 38에서 40문제가 있는데 그걸 1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블럭이 총 7개가 있어요. 그럼 7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네. 네네네. 시험이 총 8시간이라 했는데 그 1시간은 뭐냐면 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쉬는 시간을 안배하는 거예요. 한 블럭이 아. 끝나고 나는 5분 쉬어야지 하면 5분 쉬고 두 번째 블럭 시작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뭐 세 블럭 연속으로 시험 본 다음에 3시간 연속으로 시험 본 다음에 뭐 30분 동안 점심 먹고 나머지 봐야지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 MCQ 온라인 MCQ인가요? 그죠? 원래 컴퓨터로 보는 건데 이제 시험장에 가서 봐야 돼요. 스텝 1, 2, 3가 다 온라인인가요? 시험장 가서 그죠? 보는? 근데 스트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응. 미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작년에 와서 시험을 봤었죠.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면 일단은 이 MCQ는 내용이 음. 어 4년 동안 배운 거, 뭐 의대 과정에서 배운 거 이런 거를 다 물어보나요? 뭐 피지올로지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의대 시험이기 때문에 음. 영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피지올로지나 이런 게 자세하게 질문이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뭐 히스톨로지 질문도 꽤 나오고요. 히스톨로지라고 하면 이제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포 음. 그림을 줘요. 세포가 이제 뭐 장벽 세포 모양을 줘요. 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럼 왜 얘가 이상하게 생겼지? 음. 그리고 뭐 질문들이 되게 어렵고 음. 이제 이거를 막 three step ques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three 음. step question이 뭐냐면 첫 번째 단계만 이 병의 치료제가 뭐야? 이게 음. 1단계 1차 문제라고 하면 2차 문제는 음. 이러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 치료제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치료제를 써야겠구나. 이게 두 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게 2차 정도의 문제고 3차 음. 정도는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부작용은 뭐야? 음. 그럼 이제 세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질병을 위한 치료제는 이거인데 이거의 부작용은 이거다까지 이제 세 음. 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라도 틀리면 문제가 이제 답이 틀리게 되니까 네. 세 번 생각하거나 네 번 생각하는 이제 third degree, fourth degree 질문들이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럼 그 생각 그래서 이제 과정들이 다 중간에가 다 맞아야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응. 질문은 그렇게만 나와요.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뭐 1차 그러니까 first line therapy treatment의 side effect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A 뭐, B 뭐, C 뭐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 그래서 조금 되게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이고 그리고 또 막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거기에 대한 치료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뭐 그래서 좀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시험 나오고 나서 다 까먹었어요. 바이러스랑 좀 친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친했죠. 그 당시에. 스텝 그 2는 당시에는 되게 9시간이에요. 스텝 2는 어떤 시험이요? 친했죠. 비슷해요? 온라인 MCQ? 스텝 1 같은 경우는 좀 피지올로지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음. 이 질병은 어떻게 생겨나고 이런 건지. 음. 스텝 2는 조금 더 클리니컬한 거여서 좀 네. 더 그것도 어려운데 저는 스텝 2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스텝 2는 좀 괜찮고 이제 스텝 3 대망의 스텝 3가 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1과 스텝 2가 8시간씩 이틀 본다고 했어요. 맞죠? 그죠. 미국에서. 그죠. 그죠. 스텝 3는 뭐에 대한 거예요? 스텝 1과 스텝 2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음. 이제 좀 예방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뭐 스크리닝 크라이테리아 뭐 음, 미국에서는 몇 살 이상인 사람들은 뭐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고 음, 또는 2개월짜리 아기는 무슨 백신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음,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까운 조금 실제로 의사생활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도 많이 이 USMLE라는 시험은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거나 혹은 미국이 아닌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메디컬 디그리가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병원의 레지던시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시험인 거죠. 그죠? 음, 이 USMLE 디그리, 이 USMLE 시험 패스인가요? 패스 페일인가요? 일단 스텝 1 같은 거는 패스 페일이고 스텝 2랑 스텝 3 같은 건 전부 다 나와요. 이 점수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병원에? 그죠? 아, 그동안 바쁘게 사셨군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 과정들을, 그냥 재밌었나요? 사실 힘들진 재밌진 않았어요? 않았고 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었는데 준비 기간도 좀 길었고 음, 그랬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다 필요한 정보였고 음, 이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이거에 비해서는 쉬우니까 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체력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라크로스 하셨나요? 영국에서도 첫 3년간은 했었죠. 음, 그러다가 4학년, 5학년 때는 그게 훈련을 매일 해야 돼서 음,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그냥 짐 가서 운동하고 쉴 때. 음.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레지던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제 그죠. 3년 되면, 어, 레지던시 잘 하고,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죠, 그죠. 네, 그게 계획입니다. 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